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최근 여권에서 지난 정권 인사들과 가상화폐 그리고 북한 이 세 고리를 엮어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죠. 이번 의혹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수상한 외환 송금이 포착된 게 발단이 됐는데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환전한 돈이 국내 은행을 거쳐 달러로 홍콩과 일본 등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만 10조 원이 넘다 보니 검찰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국정원, 심지어 미국 FBI까지 공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북한 그리고 지난 정권 인사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일단 이 의혹의 큰 축은 이 돈이 결국 대북 송금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이번 의혹은 몇 달 전부터 불거졌는데요. 요즘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건 이른바 김의겸의 자살골이었죠.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은 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제기한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때 북한 가상화폐 연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서 김의겸은 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하나 꺼내들었는데 그 자료에는 그리피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피스는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인데요. 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그리피스가 한국 내 조력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시설을 만드는 데 관심이 크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메일 수신 날짜가 2018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성남시장은 이재명, 서울시장은 박원순이었는데요. 따라서 김의겸이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 이재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자살골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10조 원이 넘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는데요. 사실 이 같은 의혹, 즉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로 사실상 대북 지원이 막힌 상황에서 북한에 자꾸 뭘 가져다 주려는 문재인 정권이 가상화폐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진 않았을까라는 의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북한 대북교류단체가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대북 코인 사업에 KBS 고위급 간부가 투자자로 참여한 의혹을 KBS 내부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KBS A국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실을 폭로한 KBS 노조에 따르면요. A국장은 2019년 7월 대북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경기도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당시 KBS는 북한 최고위 인사인 리종혁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이 인터뷰는 2019년 7월 25일 KBS 뉴스9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후 A 국장은 그로부터 약 서너 달이 지난 2019년 10월쯤 1,000만 원을 아태평화 교류협회 비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즉 KBS A 국장이 코인 발행단체 회장에게 1,000만 원을 건넸고 그 이후 코인 20만 개를 지급받은 것인데요. 당사자들은 물론 빌려준 돈이었고 코인으로 대신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KBS 노조는 KBS 간부가 대북 코인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한 중차대한 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결코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자칫 국제적인 큰 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 보이는데요. KBS 간부가 코인 발행단체 회장에게 1,000만 원을 건넨 이후 코인 20만 개를 지급받은 이 사건은 단순 투자나 대여가 아닌 북한을 대상으로 한 송금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불발이 되자 추가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어느 나라에 누가 북한의 돈을 송금하는 등의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뉴스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원활한 적발을 위해 미국 재무부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인을 받은 KBS 간부를 신고하겠다는 게 노조의 입장인 것입니다. KBS 노조는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며 관련자 전원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수법으로 현금과 물자를 지원하는 경우 관련자는 물론 관련 기관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개인과 기관, 즉 KBS 모두 국제신용도의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그러면서 KBS 노조는 KBS가 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KBS 아메리카 등 관련 기관의 국제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이 된다며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이 사건에 대한 국민감사도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의 제재 대상에 KBS가 포함이 되면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는데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노조의 말처럼 KBS에 대한 국제신용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 밖에 노조는 국민감사 청구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죠. 요즘 들어 아태평화교류협회 이 단체가 자주 뉴스에 거론되곤 하는데 이미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구속이 됐죠. 물론 쌍방울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구속이 되긴 했지만 아태협과의 수상한 커넥션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과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코인 사업을 추진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추진하려던 코인 사업이 북한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수사가 좀 진행이 되면 좀 큰 게 터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